네, 김유리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사건으로 바로 가볼까요? 네. 헤어진 사람에게 수십 번 전화해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성 A씨는 옛 남자친구에게 나흘 동안 51차례 전화를 걸고 주거지를 찾아간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나흘 동안 51건이고요. 하루에 39번 전화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스토킹이 아닌가요? 법원의 판결 표지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보도 내용이 전부인가 아닌가 그 부분에 조금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네. 이 보도 내용만으로 보자면 법원이 너무 기계적으로 이 사안을 어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보지 않고 네. 기계적으로 본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네.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결국 스토킹이 아니냐 결정된다라는 것 그 자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고 어쨌든 의도가 있고 괴롭히겠다. 또 전화기 소유자는 이러한 수없이 많은 받으면 더 공포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았을 텐데요. 당연하죠. 전화가 올 때마다 느꼈을 그 심경, 불안, 공포 이 부분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것 너무 아쉬운데요. 네. 그런데 지난달에 이미 비슷한 판결이 있었고요. 네. 옛 연인에게 전화 문자를 여러 번 보낸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네. 근데 재판부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전화나 문자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지 않는 건지 이렇게 되면 사실 스토킹 사각지대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스토킹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트라우마, 정신적인 외상을 남긴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후에 더 흉악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스토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 입법도 하고 네. 제재도 하는 것인데 특히 이러한 이제 법원의 시각은 두 번째 문제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예비적인 예방 효과로서의 스토킹 처벌법을 너무 강구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사각지대 당연히 이렇게 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은 문자나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 분들, 그런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도움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이럴 경우 개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경찰이나 관련 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우선은 이런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스토킹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은 1366 상담 네.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셔서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치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번호를 차단한다든지 네. 또는 그 기계적인 어떤 전자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지원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경찰로부터 기술적인. 그래서 지금 이 법원의 시각은 실질적인 상해나 실질적인 그런 전화를 받음으로써 음성을 듣고 모욕 협박을 듣는 이러한 피해가 나지 않으면 범죄를 보지 않겠다는 시각이다 보니까 네. 그러한 그 피해가 나기 전 단계의 그런 협박과 전화 행위 또 쫓아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기 보호를 위한 도움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충격적인 뉴스도 있었는데요. 직장 갑질 119가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네. 여성의 25.8%, 남성의 10.9%가 성추행, 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었고 네. 또 전체 응답자의 10% 이상이 스토킹을 겪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만큼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스토킹이나 직장 내 갑질,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남녀 구분 없습니다.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보다도 우리가 좀 엄격한 그리고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사회적으로 스토킹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뉴스아이킥이 스토킹의 원인부터 해법까지 종합 진단하는 특별기획 다큐를 제작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3, 4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들으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금요일 날 3, 4부 스토킹 특집 다큐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건으로 가볼까요? 네. 경기도의 한 보호 종료 아동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목사가 아이들에게 상습 추행과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 JTBC 보도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준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JTBC 보도 내용을 일부 잠깐 들어보시죠.
술자리가 벌어진 곳은 센터 내 교회의 안씨 사무실. 저는 거기서 성폭행을 3번 당했어요. 엉덩이는 그냥 기본적으로 만졌던 것 같고 가슴도 만지고. 전혀 뭐 성폭행, 성추행 이게 정말 없었어요. 안 씨는 아이들이 먼저 접근했고 자신은 친밀감을 표시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보호 종료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사가 술자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물리적 폭행, 또 성추행, 성폭행했다는 내용인데요. 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가 있는 부모이자 한 어른으로서 이 뉴스를 끝까지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로웠고요. 네. 찹찹하고 부끄러워지는 이 뉴스였는데 PD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음성만으로는 충분히 아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JTBC 뉴스 보도 영상이 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거든요. 한번 그렇죠. 보시면 예. 정말 저도 봤는데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요. 네. 이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동들이 그 기관 시설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만 18세가 되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독립해서 나가라. 네. 그런 아동들을 이제 보호해 주겠다면서 그 센터를 만들어서 종교 시설에서 목사가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동들에게 보호는커녕 이렇게 학대 심각하게 이제 맞은 사진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심지어 성폭행까지 도저히 용납돼서는 안 될 범죄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피해자 인터뷰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원래 가족이 뭔지를 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다. 예, 이런 인터뷰도 있던데요. 네. 이 목사는 본인을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이런 식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예. 목사는 성범죄 강요는 없었다. 훈육 차원의 폭행만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프로파일러로서 이 목사의 주장과 행동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우선은 뭐 그야말로 범죄 심리, 첫째 가해의 부정, 피해의 부정, 그다음에 뭐 비난자에 대한 비난, 상해 가치의 호소 이런 일반 범죄 심리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네. 성직자라는 분이 잘못한 것도 정말 이 행위 자체도 우리가 용납 못하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일반인보다는 잘못한 것을 좀 인정하고 사죄하고 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느냐. 과연 이런 분들의 행위를 보면 도대체 정말 신이 존재하시는가. 그러게요. 오히려 종교가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직자가. 네. 그런 너무 안타깝고 분노가 나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경찰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제대로 네.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 국가가 이제는 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건 하이킥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